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말씀 주제인 세 가지 내용들을 위주로 함께 외신 체크해 볼 텐데요. 오늘은 무엇보다 시장이 좀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체크해 볼 만한 뉴스들 꼼꼼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첫 번째 소식은 이 FOMC 쪽의 이 회의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 일단 금리 인상은 됐고 0.5%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외신에서도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올 것 같은데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시장의 우려감이 다소 완화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바로 기사 내용 통해서 살펴보시죠. 이번에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 내용이고요. Fed Interest Rates Live Update. Powell raises a half percentage point. 이번에 어떤 내용이 왔는지 기사 내용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FOMC 회의 결과에 대해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연준이 5월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는 시장이 예상했던 수치였는데요. 이번에 빅스텝에 이어서 자이언트 스텝에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시장의 우려감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조금 일축되는 모습을 나타내줬습니다. 이 연준의 양적 긴축 시점도 관심사였는데 연준은 다음 달부터 475억 달러 규모의 대차 대조표 축소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석 달 뒤에 양적 긴축 규모를 950억 달러까지 높이기로 한 건데요. 앞서서 지난달에 공개됐던 3월 FOMC 회의록에서는 연준이 월 950억 달러 규모의 양적 긴축에 대체로 동의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2월 950억 달러로 긴축을 시작하게 될 경우에는 시장에 충격이 있을 부분을 우려를 하면서 이 부분에 조금 논란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이 처음 긴축 시작 속도가 얼마나 빠를지 이 부분이 관건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까지 함께 해소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숫자적인 부분들이 확인이 됐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어떨지는 파월 의장의 입에 좀 달려있을 것 같아요. 어떤 발언들이 나왔나요? 네, 아무래도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해 보였는데요. 우선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에 대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여러 가지 불확실성 속에서도 미국의 경제는 여전히 견조하다는 것이었는데요. 시장에 있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메시지를 시사했습니다. 이 시장에 있던 경기 침체, 즉 리세션 가능성을 불식시키는 데 주력을 했고요. 미국 경제의 어떤 부분도 경기 침체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는 없다면서 이런 우려감을 다시 한번 일축시키는 모습을 나타내줬습니다. 연준은 이날 FOMC 성명을 통해서 올 1분기 미국의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연율 마이너스 1.4%로 집계된 것을 언급을 하면서 전반적인 경제 행위가 1분기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 지출과 기업 투자는 강건하게 남아있다면서 아직까지 미국 경제의 흐름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조건 속에서는 강건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나머지 발언들은 또 긍정적인 발언들도 어느 정도 해줬는데 이 때문에 4일의 시장에 한번 반등을 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추가적인 내용들은 잠시 후에 좀 확인을 해보시고요. 네, 두 번째 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두 번째 소식은 오펙 플러스 관련 내용입니다. 오랜만에 이 원유 관련한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CNBC 보도 내용입니다. OPEC Plus agrees to another modest production increases after EU outlines Russian oil ban.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때문에 원유 가격이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도 완만한 증산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바로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석유 수출 기국과 러시아 등 오펙 플러스가 6월에도 하루 43만 2천 배럴씩 증산하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현지 시간 5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오펙 플러스 대표단은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열린 세 번째 산유국 회의에서 기존에 고수를 했던 소규모 증산 규모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국제 유가는 연초에 비해서 43%에 올라서 배럴당 110달러 안팎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계속해서 소규모의 증산을 유지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최근에 유가도 소폭씩 조금씩 오르는 느낌이 좀 느껴지고 있는데 일단 어떤 결정을 이 때문에 내렸는지 이렇게 결정하게 된 이유가 있었나요? 네, 아무래도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있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조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 오펙 플러스가 증산량을 43만 배럴로 동결한 데는 세계 3위 산유국인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유럽연합의 수입 금지 방침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주말에 EU 27개 회원국 전원이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를 결의할 경우에는 러시아는 매일 EU 국가들에게 팔고 있던 약 400만 배럴의 석유의 다른 수요처를 찾아야 하는데요.
이 하루 1,000만 배럴을 생산을 해서 오펙 플러스의 총 수출량의 12%에 해당되는 550만 배럴이 모두 러시아에서 수출이 해온 그런 양입니다. 이 우크라 침공으로 인해서 서방의 경제 제재를 받자 석유 생산 보이콧에 나선 산유량이 많이 줄었고 또 이 여파로 유가가 오르게 된 거였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비용을 감당하려면 산유량을 복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가 기존 산유량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이전보다 많은 양을 증산을 한다면 유가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오펙 플러스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러시아의 이런 이해관계 또 나머지 서방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함께 얽히게 되면서 이번 합의안이 나온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 이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관련해서 유가도 같이 좀 흔들리는 모습을 기록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오펙 플러스 측에서도 가격적인 측면에서 어떤 부분으로 최선으로 방어를 해줄 수 있을지 이 부분에 의해서 합의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소식은 아무래도 이제 그룹들 여러 가지 실적 발표가 좀 있는데 그 가운데 루시드 실적 발표죠? 네, 그렇습니다. CNBC 보도 내용입니다. Lucid reports 30,000 EV reservations and raises prices on its air settings. 이번에 루시드 모터스의 실적 발표와 함께 새로운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요. 바로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전기차 업체인 루시드 그룹이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목요일 현재 3만 대 이상의 에어 세단을 예약하고 있지만 6월 1일 이후 예약하는 고객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조금만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매출은 5,770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순손실은 8,130만 달러, 그리고 차량 예약은 3만 대 이상을 기록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루시드는 5월 말 이전에 예약을 한 신규 고객뿐만 아니라 기존 예약을 한 모든 고객에 대한 현재 가격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6월부터는 가격 인상에 돌입하겠다는 내용까지 이번 실적 발표와 함께 내놨습니다. 이 쉐리 하우스 최고 재무 책임자는 성명을 통해서 이 건강한 대차 대조표를 계속 보유하고 있으며 수중에 있는 54억 달러에 가까운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또 2023년까지 회사에 충분한 자금을 지원하기에 충분하다고 믿는다면서 이 회사 전체적인 견조함까지도 강조를 해주는 모습을 나타내줬습니다. 이 차기 차량인 그라비티는 이 럭셔리 SUV가 2024년 상반기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말했고요. 또 테슬라 베테랑들과 전 대형 자동차 엔지니어들이 혼합된 이 그룹은 새로운 배터리와 또 기술을 개발해서 지금까지 미국에서 판매된 어떤 전기차보다도 더 오랫동안 장기 주행을 할 수 있게끔 만들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까지 함께 내놨습니다. 네,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수요는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데 글로벌 이 반도체 공급망 여파 때문에 많이 팔지 못하니까 가격 인상까지 좀 단행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과 함께 체크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